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변동 또 어느 정도로 생겼는지 바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위 팀은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169.36%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매도 처리가 됐고요. 수익 구간에서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호텔신라 여전히 잘 달립니다. 35%가 넘는 수익이고요. 이노션도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원익 IPS와 대림산업이 소폭씩 손실 구간이지만 모두 보유 관점 여전히 유지합니다. 2위 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창원, 오창록 차장팀이고요. 누적 수익 더 올라갔습니다. 56.25%의 수익률이고 종목별 수익 살펴보니 모나미가 조금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워낙에 잘 달리고 안트로젠이 지금 28%대까지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전 종목 보유입니다.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어제까지 플러스였는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종목별 수익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KMW가 7%의 수익, SK하이닉스가 수익이 좀 떨어졌고요. G3BNT 그리고 A프로젠 KRC는 비슷한데 현대건설 신규 편입했고 마이너스 1% 정도 첫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팀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 누적 수익 마이너스 49%대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14%의 좋은 수익 가져가고 SK머티리얼즈 소폭 하락.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모두 손실이 나고 있긴 한데 보유 관점 유지합니다. 자, 마지막 팀입니다. 김형철, 이성배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 마이너스 64%대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면 세 종목 수익이고 두 종목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한전기술이 좀 많이 부진하네요. 개인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는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4위는 오창록 차장의 안트로젠, 3위는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2위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플래닛, 1위는 김지훈 대표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종목 공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신규 종목 LNF, 대한광통신, 제일기획, 오리온, 상신 EDP, 이스트소프트, 동진세미캠, 메타바이오메드, 바이오리더스, 한솔재즈까지 10종목 함께하도록 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바로 출발할 텐데요. 누적 수익률 대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분이 함께하게 되고요. 하루에 2분씩 한 팀으로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출연하는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10종목을 제시합니다. 이 가운데 유망한 종목들은 자유롭게 편입을 하게 되고요.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언제든 실제 투자와 동일하게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뒤에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자, 코스피부터 지수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 지수 현재 2450포인트대에서 계속 머무릅니다. 0.67%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요. 16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460포인트대부터 쭉 흘러내리면서 2453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왔습니다.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이고요.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전형적인 약세장입니다. 폭락장은 아닌데 한 0.6% 정도의 낙폭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859억 원 팔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금 3,452억 원까지 쌓였는데 기관 전 주체가 골고루 팝니다. 개인이 그리고 4천억 원을 넘게 하락장에서 또 대량 매수에 나서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880선 지금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0.81%나 하락하면서 7포인트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들 마찬가지로 짚어보도록 하죠. 886부터 880까지 쭉 빠져내려오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장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조치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조치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요. 기관이 539억 원, 외국인이 679억 원 팝니다. 개인이 1325억 원 순매수하는 정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볼 텐데 4원 80전 올라갑니다. 0.45% 상승하면서 원화 지금 약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같이 들어볼까요? 네, 어제 전방위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항공주 섹터만 제외하고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어제 나타났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반대의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금요일이다 보니까 주말에 대한 우려감, 또 다음 주에 진행될 FOMC 회의와 북미 회담, 기타 등등 선거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관망하는 모습, 상당히 뚜렷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히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가공할 만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종목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대북주를 비롯해서 어제 많이 올랐었던 철강 섹터와 그 위에 있는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 특히 바이오 섹터 주들도 좀 약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그나마 좀 강하다 한 종목들은 통신 섹터 주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세죠. 통신 섹터 주들과 그동안 하락을 많이 했었던 화학 섹터 주들 쪽에서 좀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어제 조정을 받았던 게임주와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들이 오늘 시장을 조금 주도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T 섹터 주들도 매물을 맞으면서 상당히 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의 섹터 흐름이 좀 약한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화학과 통신, 게임 섹터 이 정도가 좀 강세 흐름이고, 좀 약간 악재성 이슈가 있었던 화장품 섹터 주들도 좀 힘든 국면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다음 주를 조금 관망하로 돌리는 그런 관망 모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저희가 눈여겨서 볼까요? 네, 사실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와 그 향후에 스탠스 발표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금리를 3번 올릴지 4번 올릴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좀 많이 엇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번 올리게 된다라고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더 올린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면은 성장주 섹터 쪽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이다라고 언급을 한다라면은 조금 더 긴축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좀 충격과 함께 조정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가치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북미 회담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은 시장의 영향은 다음 주에 상당히 좀 지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개인적으로는 오늘 강세 업종이 게임주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세고요. 대외 글로벌 경기 변수에도 상당히 덜 민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신작 게임들이 줄줄이 이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섹터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게임비라든지 오늘 조정받고 있는 넷마블이라든지 최근에 바닥권에 있는 W 게임즈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중소형 게임주들 액션 스퀘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을 찾는 종목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하반기에 이제 신작이 안 나오고 내년으로 딜레이 됐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리니지 M이 리뉴얼하고 업데이트하면서 일정 부분 매출을 유지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현재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36만 6천 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6만 원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온다라면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절가는 아주 짧고 타이트하게 최근에 저점권에서 지적을 보여줬던 34만 원 정도에서 35만 원 정도 정도 부근에서 좀 지지력을 좀 확인하시는 전략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가 강하게 이탈된다, 거래량이 실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 구간에서라면은 일단은 35만 원을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은 계속적인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40만 원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일정 한 43만 원 정도 직전, 꺾이기 직전까지 흐름을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NC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슈퍼 듀오 매치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오창록 차장, 이청원 차장 팀이고요. 오늘 5종목 들어있습니다. 모두 보유 관점 여전히 유효하고요. 수익률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청원 차장부터 또 오늘 리뷰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익률이 또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종목씩 리뷰 들어보도록 하죠. 예,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휴맥스와 KG 모빌리언스 우선 두 종목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휴맥스입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셋톱박스와 게이트웨이 사업에서의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약 40억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7% 증가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제가 지난번에 추천했던 이유가 두 차례에 걸친 매집봉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차례, 두 차례가 나왔고 현재는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241선의 돌파 여부를 지켜볼 만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건 그만큼 매수세가 현재 해당 종목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이후에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은 여전히 더 상승할 만한 요인과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한 11,500원 정도 선까지는 천천히 보시고 휴맥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KG 모빌리언스입니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휴대폰 결제 시장이 현재 올해에는 약 7조 원 수준까지도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영을 함에 있어서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점이 KG 모빌리언스의 실적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저점 추세선을 천천히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저점 추세선을 아직까지 이탈을 한 게 아닙니다. 한번 밀릴 듯 말 듯 했지만 오히려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았고 아직까지 상승 탄력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5월 9일이었습니다. 5월 9일 외국인이 약 14억 7천만 원 수준, 또 기관이 약 21억 3천만 원 수준의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 물량이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외국인과 기관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KG 모빌리언스 우선은 정고점 수준인 5월 9일에 1,500원을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종목 다 여전히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까지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모두 다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창록 차장님 종목들 보니까 뭐 잘 가는 종목들은 지금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한 종목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모나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나미 종목은 현재 소폭 손실 중인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최근에 여기 동그라미 천원 지역에 거래가 최근에 많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인과 기관이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지지선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던 3,300원이 지켜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보유할 생각입니다. 목표가는 4,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입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림 종목입니다. 하림은 국내 1위의 육괴 가공 및 사료 제조 업체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과 그리고 여름의 계절적 특수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림 종목을 보면은 박스권이라고 보이는 약 4,000원 부근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이제 종가 기준으로 올해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제가 이제 손절가로 얘기했던 3,300원에서는 이제 약간은 멀어진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대로 목표가는 5,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안트로젠 종목입니다. 안트로젠 종목은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 주식인데요.
최근 지난주부터 약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이번 주 초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약 10%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차원에서 국책과제로 선정되면서 10%대 급등을 보이면서 이틀 동안의 조정분을 모두 메꾸고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안트로젠 회사 특성상 펀더멘탈적으로 FDA 승인 등의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보유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그대로 24만 원을 유지하되 손절가는 약간 올려서 95,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트로젠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갈 만한 확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안트로젠 특히나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신규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한 종목 한 종목 또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종목 오늘 함께 할 텐데요. LNF, 대한광통신, 제일기획, 오리온, 상신 EDP, 이스트소프트, 동진세미캠, 메타바이오메드, 바이오리더스, 한솔재지까지 10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자, 먼저 이청원 차장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LNF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2차전지 양극 화학물질 생산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양극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방전할 때 전기 에너지를 창출하는 하나의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2차전지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원재료인 리튬이죠. 리튬이 현재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양극 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NF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 한 차례 증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5월 25일 2차전지 양극 화학물질 생산 능력 또는 생산 설비의 확보를 위해서 증설을 발표를 하였고, 이러한 증설 발표만으로도 당일 주가가 약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1분기 매출액은 12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9% 정도가 증가를 하였고요. 영업이익은 81억 원으로 약 88%나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 4분기 동안 매출액이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과 2차전지에 대한 수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LNF의 경영 활동에는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LNF 같은 경우 이번 주에 흐름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한 차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중요한 고점이었던 48,250원을 무난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또한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LNF의 미래 가치가 매우 밝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약 55,100원을 찍고 금일 52,000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약간의 눌림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눌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들어간다면 약 목표가를 한 7만원 정도까지 잡고 손절가는 한 48,25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한다면 LNF 분명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은 광섬유와 광케이블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키워드는 역시 5G입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이 5G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한민국 정부 또한 산하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5G를 선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5G는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내년이면 아마 5G에 대한 상용화가 우리나라에서 무난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41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정도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약 50%나 상회하게 되었는데, 기저에는 역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광섬유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광통신 시장 또한 현재 호황기에 진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광섬유에 대한 타이트한 수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대한광통신 또한 설비 투자를 위한 증설을 해나가게 되었는데 올해 2월이었습니다. 2월 자금 조달 목적으로 약 800억 수준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충격은 있었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당시의 유상증자를 모두 만회하였고 주가는 본질 수준이 약 7,000원대 정도까지 회귀를 한 상황입니다. 차트 조금 더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 전에 2월 유상증자가 나타난 이후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완만한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지면서 7,000원대 중반까지 회복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습니다. 실적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5G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육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 7,900원 선에서 한 6,500원 정도까지의 박스권을 형성하겠지만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또한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약 8,500원 정도까지 잡고요. 손절가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6,500원 선까지를 보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1기획입니다. 제1기획 같은 경우에는 전자, 금융, 식품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광고를 기획하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광고업체입니다. 광고업이라고 하는 단일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해당 업종에서의 실력 그리고 견고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서울 본사를 비롯해서 약 44개 정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 기준 매출액은 8,119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2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1분기는 겨울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광고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약간 비수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더군다나 6.13 지방선거와 월드컵이라고 하는 대형 호재 또한 있기 때문에 제2기획이 2분기에는 현재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구체적으로 2분기에는 매출액이 약 9,500억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553억 원 수준으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비매체 광고 위주의 예산 증가 추세 또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1기획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하였을 경우에 22,000원에서 하단으로 치면 18,500원 정도 선까지를 저는 매우 강한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점이 제1기획의 주가 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1기획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가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단순하게 22,000원 수준이 아니라 주봉으로 봤을 때 한 25,000원 정도 선까지는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약 18,000원 정도 수준을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과업체입니다. 초코파이라든지 꼬북칩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1분기 기준 매출액은 5,1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정도 상승했는데요. 기저에는 역시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보조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리온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이 약 절반 정도가 되는 5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가 약 34%, 그리고 베트남이 13%, 러시아가 3% 수준입니다. 그런데 5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지난해 1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리온의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한중 관계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오리온의 판매도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보다 또 다른 시장으로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에서의 성장률 또한 매우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현재 소득 증가가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고 기호식품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경우에서 지난해 매출액 성장률이 약 20%까지 나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막연히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에 기인한 주가 상승이 여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갭이 한번 나왔습니다. 저는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오리온이 한동안 이 갭을 메우지만 않는다면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 어제였죠. 15만 3,500원이라고 하는 고가를 찍고 오늘은 윗꼬리를 달고 현재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급적으로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리온과 같은 종목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기나 장기적인 목적으로 제가 편입을 하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나타나는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예전에 갭이 있었던 약 13만 6천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해당 가격을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약 17만원 정도까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종목인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부가가치가 높은 2차 전지의 생산과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주였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모두 다 좋았습니다. 에코프로라든지 일진머티리얼즈, 심지어 완성차인 현대나 기아차의 흐름도 좋았는데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기대감 또는 2차 전지에 대한 미래 전망이 매우 밝기 때문에 지금을 시작으로 해당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매우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신 EDP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61억 원으로 확실하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전망은 더욱 밝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78% 정도 증가한 1,776억 원, 영업이익은 171%나 증가한 169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사 수요 확대에 따른 모든 생산 법인에서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 증가에 따른 실적 증가가 매우 가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욱 주목하는 것은 최근 있었던 유상증자였습니다. 유상증자가 4월 30일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목적은 역시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당시에 120억 규모,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만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하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4월 마지막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한 이후로 시가를 약 9% 정도 하락한 채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약 2.6% 상승 마감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투자자들이 당일에 주가 하락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당시에 유상증자를 모두 만회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다시 한번 12,000원 수준까지 회귀를 한 상황입니다.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역시 13,900원에서 만원 초반대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은 더 횡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신 EDP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실적이라면 이 박스권 돌파도 저는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매우 높게 잡았습니다. 예전에 한 작년이었죠. 11월부터 올해 한 1월까지 주가가 매우 크게 상승했는데 그 정도 상승폭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목표가를 약 2만원 정도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원 수준, 손절가는 1,400원 수준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 EDP까지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휴맥스 지난주에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단기 네. 접근으로. 네. 결과 어땠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예, 우선 결과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는 주가가 0.11%밖에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까지 살펴보면 한 3%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예. 괜찮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5종목도 주셨잖아요. 이 네네. 종목들 뭐 다 유명한 종목들일 텐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만한 종목 있나요? 네, 저는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던 LNF입니다. 네. 이유는 현재 주가가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5,000원 선이라고 하는 곳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주가가 약간의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지만 종가는 그래도 강보합권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수급이 현재 매우 좋기 때문에 또한 업종에서의 흐름도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LNF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오늘 종가 부분에서 넣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흐름 다음 주에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오창록 차장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스트소프트란 종목입니다. 이스트소프트란 회사는 1993년에 설립됐는데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이제 대중들에게 친숙한 알약, 알송, 알집 등 알툴즈 패키지 등들을 서비스 중입니다. 위에 이제 알툴즈 패키지에 속한 총 7개 제품 중에 5개 제품은 사용자 기준으로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이제 알약으로 대표되던 이제 보안 사업부가 이제 자회사 이스트 시큐리티로 물적 분할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알툴즈 패키지의 판매 확대와 여기서 이제 파생된 부가 서비스와 광고 등의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 1분기 매출은 이제 155억 원 정도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8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8천만 원 대비해서 약 10배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형이 확대되면서 이제 회사는 고정 비용이 감소되고 이제 최근에는 영업적으로 이제 적자가 좀 있었는데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도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이 이제 11,200원을 기록한 후에 지금 올해 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올해는 이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존의 저항선이었던 약 7,000원 선을 돌파하면서 7,000원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선인 7,500원을 이제 최근에 돌파하였고요. 2차 저항선인 이제 8,500원 정도에서 최근에 이제 횡보 중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500원을 안정적으로 뚫고 상승한다면은 목표가인 15,000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가 이제 단기적 고점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짧은 손절을 가져갈 텐데요. 손절가로는 7,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진세미캠이란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197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반도체 및 TFT LCD 공정에 사용되는 감광액 관련 전자재료 사업과 산업 기초 소재인 발포제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광액이란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전기가 지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초기에 쓰이는 액체인데요. 동진세미캠은 이 국내 부분에 이제 감광액과 발포제 매출이 71%, 그리고 해외 쪽으로 전자재료 부분이 매출이 28%로 이 두 부분만 해도 거의 100% 가까이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여기 빨간 선으로 보이기 쉽게 그려놓은 거 하나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작년도 11월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빨간 선을 따라서 반등할 때 고점들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5월 한번 13%대 급등이 나오면서 이 빨간 선을 완전 뚫어 올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뚫어 올림이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리게 됐고요. 뭐 매수가는 현재가 정도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5,000원을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로는 요 선 아래로 내려가는 이제 12,5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메타바이오메드란 종목입니다. 동사는 1990년도에 설립되었는데요. 치과용 제품과 기기, 그리고 생분해성 봉합원사, 그리고 수술용 실입니다. 그리고 정형외과용 골 수복제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매출 부분은
덴탈, 치과 부분이 40%, 그리고 통신장비 쪽이 30%, 그리고 수술용 봉합원사가 28%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올해 초 4월쯤에 한번 이제 급등이 있었는데요. 4월 17일 날 이제 코엑스에서 국제의료기기 그리고 병원 설비 전시회에 참석을 하여서 메타바이오메드가 개발 중인 아이돌핀이라는 제품을 시연을 했습니다. 이 아이돌핀이 어떤 제품이냐면 이제 일체형 내시경 카테터인데요. 일반적인 일회용 이제 카테터에 마이크로 카메라를 이제 적용한 제품으로서 육안으로 이제 표적 부위를 확인하고 약물을 이제 투입이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메타바이오메드만의 이제 신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국내 선점 효과와 이제 해외 진출도 예상이 되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다른 면에서 이제 좋은 점은 일반적인 내과에서 사용하는 내시경에서는 그 내시경 장비를 이제 반복 사용하는 게 있어서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 카메라를 이제 뗐다 붙였다, 그리고 일회용 카테터에 카메라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추가 감염을 예방하면서 기술적으로도 매우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최근에 이제 이란에 약 175억 원어치의 이제 치과용 재료를 납품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동사의 1년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4,750원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4월 초에 4월 중순쯤에 이제 급등했었던 게 한번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는 횡보 중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6월, 7월 이제 빅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제약 바이오 업종 쪽으로 매수세가 약간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횡보 구간이 끝나면 재차 2차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바이오메드의 목표가는 10,00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바이오리더스란 종목입니다. 바이오리더스는 이제 백신 디스플레이 기술과 이제 면역 기술에 대한 세계적으로 이제 원천 특허를 근간으로 가지고 있고요. 1999년도에 이제 설립된 회사입니다. 동사는 이제 바이오 신약과 바이오 소재, 그리고 바이러스 연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 자궁 경부 전암 임상 데이터를 공개했는데요. 이 공개와 동시에 이제 정부 과제로 이제 이 회사가 선정이 되면서 최근에 약간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급등했던 기간이 이제 4월 중순까지여서 이후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조정을 받음에 따라 동사도 같이 이제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차트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올해 초에 이제 10,000원 부근에서 이제 거래되던 이제 바이오리더스 주가는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했을 때가 4월 중순인데 당시에 이제 36,600원으로 올해만 약 3배 정도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는 이제 18,000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제가 여기 선으로 그린 15,000원 그리고 16,0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제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인 목표가로는 기존의 고점을 뚫는 35,00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15,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종목은 한 2번 정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한솔재질한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종합재지기업으로서 인쇄용지와 산업용지 그리고 특수지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매출은 이제 인쇄용지 비중이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일방적인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제가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1월 17일 날 13,450원의 저가를 찍은 후에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기존에 안 갖고 왔었던 이 빨간 선을 이제 그려왔습니다. 이 빨간 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 중에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선들은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이 선이 깨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손절 라인으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바 목표가는 22,000원을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로는 16,0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재즈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였는데 이거 흐름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아가방 컴퍼니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가 약 5,600원인데요. 그 매수가 기준으로 하면은 이번 주에 약 최대 8%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이제 박스권 매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추천해드린 게 약 5,600원 정도였는데요. 5,600원 정도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화요일 날 하루에 이제 5.18%의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좀 꽤 크게 준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도 단기 접근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추천해 드릴 종목은 메타바이오메드란 종목입니다. 네.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4월 17일 날 이제 상승했었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최근에 조정이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그 감리 결과가 지금 약간은 이제 최악은 피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단기 종목으로는 제약바이오 업체인 메타바이오메드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약 10% 정도인 5,5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4,8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단기 접근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 혹시 오늘 포트폴리오 변경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대로 가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정리해보도록 하죠. 5종목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모나미 한 종목만 잠깐 보진 한데요. 모두 보유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한 종목 한 종목 두 분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0796번님께서 가온미디어 11,950원에 비중 30% 손절 타이밍이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이청원 차장님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홀딩은 현재 손절 처리는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셋탑박스라든지 홈 게이트웨이 등을 제조업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괜찮았는데 단기 순이익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괜찮았는데 단기 순이익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가 가지고 가는 몫입니다. 그런데 단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거나 또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유보로 전환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단기 순이익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온미디어는 현재 단기적인 상승을 위한 모멘텀 또한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트를 제가 조금 더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없는데 제가 우선은 홀딩을 하자라고 했던 이유는 그래도 지지선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약 9,500원 선까지는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가의 바닥 수준이 9,500원 수준에서는 다시 한번 돌림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870원 정도의 주가가 9,500원을 하회하게 된다면 그때는 가급적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가지고 가시면서 지지선의 여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홀딩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죠. 0965번님께서 삼성물산이고요. 14만원의 비중이 20%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지금 저점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할까요?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삼성 계열의 이제 물류 회사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설명을 드리기보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이제 빠르다고 생각해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의 형태를 보시면 제가 지금 선을 2개 그어놨는데요.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17만원 정도를 기록한 후에 이제 15만원이 이제 붕괴가 되고 나서는 이제 15만원이 이제 강력한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지지선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딱 12만 원 정도를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약 지금 1년 6개월 동안 12만 원에서 15만 원, 뭐 약간의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지금 매매가 지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하단에 이제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매수가가 14만 원 정도시니까 15만 원과 12만 원의 이제 가운데 가격인 13만 5천 원보다는 약간 위에 이제 매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뭐 조금 보시면은 약 12만 원 초반대, 지금보다 한 12만 3천 원에서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오면은 이제 추가 매수 10% 정도는 고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저점이었던 11만 8천 원이 붕괴되지 않고 지켜주고 반등을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리스크도 고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주가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율에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어느 정도나 지금 반영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올 때까지 다 왔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나올 게 더 있다고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이제 삼성 그룹 자체를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약간은 이제 건드려 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한번 붕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삼성물산 주가 기준입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릴 만큼 내리지 않았나라고 네. 조심스러운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34번님께서 SK하이닉스 여쭤보셨고요. 89,900원에 비중 10%입니다. 지금 가격 부근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강력하게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저는 코스피 시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한 코스피 지수 또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잘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2위에 해당하는 SK하이닉스 또한 분명히 주가가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올해 실적이 결코 악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월등히 나은 수준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 그래서 시장과 현재 SK하이닉스가 보이는 실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멘텀이 오히려 SK하이닉스의 미래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차트 보면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격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가격대는 이전에 갭이 있었던 약 89,400원 선입니다. 그래서 89,400원 선이 저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격대부터 주가가 이 가격을 하회하고 있다면 가급적이면 SK하이닉스를 비중을 더욱 늘리는 것도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 뭐 낙폭이 꽤 있는데 이 타이밍이 추가 매수에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SK하이닉스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신규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네. 마찬가지로 뭐 매수를 권하시겠습니까? 네. SK하이닉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규 매수를 하는 것도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신규로 매수를 하실 때는 언제나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길게는 한 3-4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인지해 주시면 SK하이닉스 분명 좋은 결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23번님께서 알루코 종목 여쭤보셨고요. 5,100원에 이거 비중이 높네요. 80%입니다. 매매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네. 일단 이제 알루코라는 회사는 이제 알루미늄 압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철도 쪽과 그리고 세계 최초로 최근에 이제 LCD용 이제 TV 프레임을 이제 개발을 해서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코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루코의 이제 작년도부터의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올해 이제 급등이 이제 2번 정도 있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최근 이 시기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가 이제 상승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는 철도주인 현대 로템이 이제 관계사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후발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빨간 선을 그어 놓은 이유는 이제
문의 주신 분의 이제 매수 가격입니다. 5,100원이라는 수치죠. 일단 비중 80%도 저는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5,100원 자체가 이제 조금 많이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급등 후에 이제 조금씩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쉬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빅 이벤트 중 하나인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이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4,300원 정도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 비중을 약간 좀 줄이셨다가 혹시라도 이제 더 떨어지게 되면 약 3,750원 정도의 그 부분을 다시 매수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알루코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 종목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많이 질문이 들어온 종목들 저희가 엄선을 해봤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가보도록 하죠. 인스코비 여쭤보셨어요. 오늘도 뭐 실시간으로 검색 종목에 올라와 있는 인스코비인데 어떻습니까, 인스코비는? 저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유가 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인스코비 관계사가 FDA 신약에 대한 FDA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기대감이 앞으로 계속해서 있다라면 인스코비를 과감하게 추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이 설령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기대감이 사라지겠죠. 즉 어제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어제 주가에 분명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스코비 현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은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15,000원 정도 고가가 아닌 이상은 가급적 이 종목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스코비가 지금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종목 더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라이드 이 종목도 사실 급등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일단 뉴프라이드란 종목은 이제 복합운송용 산업용 타이어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일단은 작년에 이제 엄청난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으로도 이제 자주 들여다보는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이제 과거형으로 좀 많이 돌려보시면은 이제 작년도 11월까지의 거래는 거의 거래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미미한 이제 등락폭을 보이다가 작년도 12월 부분에 이제 5거래일 연속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한번 조정이 있었고 최근에도 이제 올 초에 이제 5,500원 정도까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에 이제 그 전에 고점이었던 약 7,500원 부근을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린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거의 주가가 그냥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좀 이제 그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 이제 합법 대마초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법인을 이제 뉴프라이드라는 회사가 이제 추가로 인수를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윗꼬리를 좀 많이 달면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지만 지금 현재가 매수는 약간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매매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이제 나쁠 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을 3,400원에서 3,5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이제 10% 정도인 3,1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급등이나 급락이 자주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은 이제 10% 정도로 이제 한정을 하시고 수익이 난다면 그 이상 뭐 30%, 40%의 급등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매수하시면 그만큼 승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뉴프라이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장마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감 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452포인트대에서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볼 텐데요. 역시나 약세장입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2,450포인트, 2,449포인트대까지 조금 전에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수급주체 확인해 볼까요? 개인의 매수는 5천억 원이 넘어섰고요. 기관의 매도는 무려 4천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외국인도 1,294억 원이나 팔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포스코까지 1위부터 5위까지 전 종목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88,600원까지 빠졌고요. 포스코도 2.45%의 낙폭을 기록 중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도록 하죠. 현대차도 빠지고요. KB금융도 빠집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삼성물산은 소폭씩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78포인트대까지 빠지면서 1%의 하락이 기록이 됩니다. 낙폭이 조금 더 커졌는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6포인트대부터 878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약세장의 흐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은 매도입니다. 기관 614억 원 매도하고요. 외국인 763억 원 각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원 올라갔다가 다시 99,700원까지 내려왔고요. 신라젠, 메디톡스, 나노스, 바이로메드까지 전 종목 빠지고 있습니다. 나노스가 시총 4위로 올라왔네요. 6위 종목들 HLB가 9%의 낙폭이 기록 중이고요. CJNM만 소폭 반등하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하락을 기록하면서 오늘 장 마감 예상됩니다. 금요일장 마감이 됐고요. 한 주간의 증시 일정도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청원 차장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또한 대다수 약세 흐름을 보였던 장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장이 이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역시 다음 주라고 보여지는데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여전히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결국 다음 주 6월 14일에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기반으로 하는 코스피 시장은 약간의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정 변동성이 여전히 커지고 있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900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언제 돌파할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괜찮은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흐름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청원 차장의 말씀 들어봤고요. 오창록 차장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 한번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개인만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이제 순매도를 이제 주구장창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말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다음 주에 미국 FOMC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국내 내부의 이슈로는 이제 목요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리고 수요일날 이제 지방선거라는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이제 다음 주에 몰려 있는데요. 거기다 추가로 지금 최근에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시작된 무역전쟁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주식시장에 지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지금 최근 매우 많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한다면 가능하다면 이제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리는 방법을 취하라라고 이제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 지나고 나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신규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향후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어요.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하락폭이 0.77% 기록했습니다. 2451포인트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1%가 넘는 낙폭이 기록이 됐습니다. 878.5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6원 90전 올라가면서 1075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의 이슈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유가지구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된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4월 27일 날로 잠깐 돌아가 보면, 자, 어떻게 보면 북한과 남한의 대통령끼리 서로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야, 이제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우리가 판단했었고요.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4월 정도, 나흘 정도 남았는데, 자, 북한의 김정은과 만난다면 한국 전쟁 관련돼 종전할 것이다. 그리고 더 잘 되면 북한의 김정은을 미국의 백악관을 초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인만이 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다는 거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아직까지 6월 12일까지 긴장의 끈은 놓지 말자,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요. 어떤 종목도 올랐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뭐 대북 철도 관련주가 넘버원 올라왔고요. 또한 블랙록이죠. 우리가 통상 글로벌 관련돼서 투자 운용사인데 실리콘웍스의 지분을 일정 인수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이오 관련주가 임상실험 이슈가 있었고요. 자, 그동안 어려웠던 내추럴엔터텍 다시 한번 이제 홈쇼핑에서 이제 팔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어저께 모의고사 결과 이후에 메가스터디 교육, 이렇게 5개 종목들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대북 철도 관련주 종목부터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현대로템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외국계 그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철도주 오늘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ITI 그리고 다원 시스템 비롯해서 현대로템 등 전체적으로 5종목 관련돼서 알로코 위에는 약세 모습들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던 이유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 관련돼 보면 남북경협주 관련돼서 OSJD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결국 보면은 이렇게 동아시아, 러시아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시베리아 그리고 중국 횡단 열차 관련돼서 이제는 횡단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라이선스를 우리가 취득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동안 우리가 북한 측에서 보면 우리가 이 멤버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여전히 반대했습니다만, 북한 측에서 이런 부분도 오케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회원국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종목별 흐름들은 예상보다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 종목들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이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이런 러시아를 갈 때는 지금까지 어떻게 갔죠? 통상 배를 통해서 많이 갔습니다. 뭐 때로는 뭐 인천을 통해서 갔고요, 부산을 통해서 갔고,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에는 울란바토스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배나 항공을 통해 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기차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예상보다 이렇게 대북철도 관련주가 오늘 주가는 약세의 모습 보였습니다만 눈에 띄었던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 키팩팅 같은데요. 자, 실크로드 관련돼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북한, 나진을 통해서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큰 그림 올라와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진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는 중국 횡단 열차, 그리고 몽골을 통해서는 몽골 횡단 철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된다면 이제는 배와 비행기가 아니라 이제는 철도를 통해서 하나의 대륙이 이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가 오늘은 주가는 약세 모습 보였습니다만, 예상보다 이런 부분들 좀 시장의 매머드급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첫 번째 대북 철도 관련주의 리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종목을 우리가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실리콘웍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실리콘웍스의 주가를 기본적으로 블랙록이라는 그 외국계 투자 기업이 인수했다, 좀 지분을 매수했다, 이런 판단 속에서 오늘 4.07%, 그러니까 42,150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실리콘웍스의 주가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59,000원대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좀 주가 약세를 모습 보였습니다만, 오늘 어제와 오늘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 보면 블랙록이라는 그 외국계 투자 펀드라고 보시면 좋겠죠. 투자 펀드가 5%를 터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실리콘웍스의 지분을 5% 이상 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자, 블랙록이 실리콘웍스의 주가, 실리콘웍스의 지분을 왜 인수했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잠깐 한국항공우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관련돼 가지고 좀 길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으로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달, 작년 7월달에 주가 급락했는데요.
작년 7월달에 주가가 왜 급락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한국항공우주 관련돼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돼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 불행락이 이때 예상보다 많은 어떤 지분 인수했기 때문에 자 불행락이 지분 인수 이후에 주가가 예상보다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 보면 앞서서 보신 것처럼 실리콘웍스의 주가를 불행락이 일정 부분 지분을 인수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상승을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 불행락의 주가를 잠깐 넘어서 불행락의 사이즈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글로벌 관련해서 우리가 펀드 관련 운용사들 몇 개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불행락이 엘리엇 매니지먼트 이후에 약 10위의 기업을 좀 보이기는 같고요. 달러 베이스로 보면 286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 베이스로 예상보다 많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불행락이 기본적으로 투자했던 기업들의 주가 결코 상승할 수는 없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세 번째 정보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인수코비가 오늘 관련돼서 긍정적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주가는 12,200원, 그러니까 12.8% 약세를 좀 보이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코어롱 티슈즈 이 종목도 예상보다 주가가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만원 선을 겨우겨우 넘어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는 44,000원까지 갔는데요. 장 마감하고 보니 4만원을 겨우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인수코비 관련돼서는 우리가 관계회사가 있습니다. 통상 아피메즈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요. 미국 FDA를 통해서 삼상 실험 관련돼서 오케이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코비 주가는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코어롱 티슈즈 관련돼서 우리가 인보사라고 그럽니다. 인보사가 관절염 관련돼서 우리가 치료제를 우리가 인보사라고 그러는데 빠르면 이번 7월에 미국 FDA를 통해서 삼상을 실험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삼상이나 이슈보다도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기대감 속에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 인수코비의 주가는 약세 그리고 코어롱 티슈즈의 주가는 상승했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주에 관련돼서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관련돼서 내추럴엔터텍 말씀을 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내추럴엔터텍 21,750원 오늘 상한가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자, 내추럴엔터텍은 뭐 시청자 여러분께 충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몇몇 어떤 그 백소굼 이런 어떤 우리가 한약재를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이런 종목이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2015년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그때 결국 우리가 백소의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불순물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 이후에 검찰 결과를 보면 내추럴엔터텍은 책임이 없다, 즉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냐면요, 이것이 결국 생산 과정에 그런 안 좋은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것에 있어서 내추럴엔터텍이 자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상보다 혐의가 없다 그런 것좀 가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내추럴엔터텍이 다시 한번 상한가 모습 같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내추럴엔터텍이 좀 말씀을 드렸죠. 이달 말에 CJ 오쇼핑을 통해서 백소궁 제품을 다시 한번 팔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기에 백소궁이 이번에 백소 이슈 이후에 지난 3년 동안에 약 1,800억 정도의 소위 잭팟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번에 CJ 오쇼핑에서 내추럴엔터텍의 백소궁이 나오게 된다면 잘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 상승했는데요. 과연 이런 상승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시 한번 돌아온 내추럴엔터텍 이런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환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관련돼서 메가스터디 교육을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6만원대를 보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16만원대를 회복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어저께 물론 시청자 여러분 관련돼서 고3을 둔 그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어저께 그 모의고사 봤는데 예상보다 어렵답니다. 왜 예상보다 어렵다면 결국 메가스터디 교육을 비롯해서 인터넷 강의를 다시 한번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1.9%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흐름을 본다면 예상보다 모의고사 관련돼서 영어가 어렵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학력고사가 어려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결국 교육주 관련돼서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아시는 것처럼 그 북미 정상회담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오늘 예상보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겠다는 걸 보면 결국 내일과 모레 즉 이틀간의 리스크를 나는 지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과연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장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도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릴 것으로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총평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장 전반적으로 좀 가서 이제 하락장으로 마무리되면서요. 좀 지지부진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먼저 본다고 하면 이제 전일 대비 하락한 이제 마무리되었고요. 다소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약세 업종은 의료 정밀업, 철강 금성어 이제 종이 목재업고 강세 업종은 통신 쪽과 이제 전기 가스업 그리고 섬유 의복업으로 나타나 보였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이 매수 우세를 보였고 전기 가스업은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의 힘을 실었는데요. 지수 하락 방안은 모양새로 일부 좀 보합 구간에 있다가 이내 또 하락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은 이제 좀 다소 하락 마무리를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해서 코스닥 또한 이제 하락 마무리했는데요. 매수매도에서는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약세 업종으로는 운송업, 운송장비, 부모 정보기기업 그리고 강세 업종으로는 기타 제조업, 인터넷 업종 등에서 나타나 보였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정보기기업이 강한 매수세를 보였고 건설업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 또 이제 개인이 홀로 사사의 힘을 실어 이제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오늘 장을 이제 기본으로 이제 다음 주 장을 좀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북미 정상회담 또는 정상회담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등 러시아 월드컵 6.13 지방선거 등 구시간 되는 이벤트가 아무래도 몰려있는 한 주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 보였기 때문에 무역 분쟁 완화의 기대감과 브라질의 금융시장 무료감 등에 대한 호재 악재가 충돌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다우지수 또는 이제 스탠드포어 지수도 내리는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보았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브라질 증시 급락세 등은 한국 같은 이제 신흥국 증시의 투자 심리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이제 미국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쳐주면서 여기에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렸던 하루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분들은 이제 다소 예상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이런 이벤트들 사이에서 다음 주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이런 이벤트들의 관심을 확대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관심 가져보고 좀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업종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고요. 이제 종목으로는 신라젠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업종성을 신라젠 제가 몇 번이나 이제 좀 추천했던 그런 주기도 한데, 바이오 쪽으로 좀, 전체적 펀더멘탈 자체가 이제 바이오 좀 약세 쪽이었다가 신라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차곡차곡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 중 한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제 신라젠 인상 같은 경우에는 순항 줄이고 본질적 가치 제고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 특히나 이제 모든 파이프라인이 인상이 순항이라는 부분과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가남 대상 폐사발 중국 임상 3상 환자 모집을 개시를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중국이 가장 가난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상 환자 모집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상 환자 모집이 완료되면서 인상 결과가 하나씩 발표된다면 신라젠 전체적으로 신라젠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가능성이나 이 회사백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라젠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오후 시간 그리고 주말 행복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